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해봤습니다. 토요일 오전 대가족 집의 일상입니다. 저희 다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장봐온 음식들로 발 디딜 틈 없네요. 뭐 많아? 네. 집에 있던 아버지 상철님도 거듭니다. 해서 여기 밑으로. 매번은 아니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큰 장을 보는데요. 아따 야도 뭐 이렇게 또 그걸 다 틀어놨냐. 상철님 부부와 딸, 아들, 며느리, 손녀까지 6식구가 사는 대가족이라 양이 많습니다. 아버님이 사오시면 더 많이 사오셔. 아버님 먹는 거에 진심이셔가지고. 그래도 이 냉장고는 좀 당황스럽네요. 이거는 이제 볶음용이고, 얘는 이제 삼계탕. 보통 이제 잘 먹으면 네. 이거 오리고, 양이고, 소 갈비, LA 갈비. 이거는 돼지 등갈비. 네, 이거는 돼지 목살. 네, 이렇게. 오전 10시 30분이 돼서야 아침 겸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얼음이 없어서. 그런데 뭐 하세요? 그냥 오가다가 먹는 간식입니다. 들켰어. 적당히 해, 진짜. 들켰어. 진짜. 아버님 혼자 뭐 먹어요, 신랑. 난 먹어. 그래. 그만 좀 먹어라. 오늘은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외출 중이어서 밥상이 조촐한 편이라는데요. 아빠 술잔 어디 있어? 술 안 먹어? 아침부터 술이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잘 먹겠습니다. 맨날 엄마 음료수만 꺼내고. 그래, 엄마 음료수니까. 음료수가 보통 음료수가 아닙니다. 음료수도 안 먹는데 왜? 맥주? 맥주도 안 돼. 한 잔만 한 잔. 잔 어디 있었어요? 잠깐만. 여기 위에 있어. 위에가 어디야? 조그만 거 있지? 그걸로 따라줘. 할비 조금만 먹으라고 조그만한 잔에 따라주래, 다민이가. 아니, 담이나. 손녀 다민이만 애가 타네요. 조그만 먹으라고. 알았어. 조금 먹게 좀. 안 볼 때 빨리. 너도 줄게. 상철님은 맥주와 소주를 섞어 먹는 타입입니다. 아침부터 폭탄. 딱 한 잔만 할 거야 다. 저거 술 아닌 거 아니에요? 커피 우유 마시던데. 자, 담이나 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신대가 돼가지고. 아버님 그거는 뭐예요? 이거요? 이거 또 깔루아라고. 네, 커피 리쿼드 술입니다. 네, 술이에요. 일 먹게요? 잘 먹겠습니다. 늦은 아침이라 밥이 꿀맛이겠네요. 아버님 짠. 짠. 야, 전부 술 먹는 가지고 좀 나는 거 아니야? 참 화목한 가족이네요. 맛있네요. 네, 세 분이 주종이 다 다르세요. 달라요. 네. 뭐 먹는 거? 얘는 소주고요. 여기는 소맥. 저는 저희 신랑은 깔루아. 밥상에서 술을 물 마시듯 마시는 대가족. 밥상에 이렇게 술이 올라오시나요? 할배 한 개 먹고. 매번은 아니에요. 거의 그렇지. 어른들의 화합에 다민의 걱정은 늘어만 갑니다. 얼마 없네, 이담은. 심장도 멈추고 안 하면 여기 골반도 딱딱하면 골반 사줄까? 딱딱하게 굳어지면 슬퍼? 왜 슬퍼? 수술. 수술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어. 배를 찢어야 되잖아. 어. 그래서 슬퍼. 그래서 슬퍼? 누가 제일 걱정이야? 할비가 걱정이야? 할비 왜? 술 많이. 술 많이 먹어서? 어떡해, 아버님. 그만 드셔야겠다, 이제. 정말 손녀를 위해서라도 그만 드셔야겠네요. 드디어 몸무게를 공개할 시간.
상철님은 키 170에 몸무게 79.5. 76이라고. 이게 많이 나가는데 진짜 한 3kg 진짜 솔직히 더 나가. 똑같은데. 반올림을 하면 안 되지. 며느리 소연님은 키 171에 몸무게 아 74. 근데 74면 너무 많은데? 나 가벼워서 옷 입고 왔는데 지금? 내가 올라.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오네. 아들 세찬님은 키 173에 몸무게 100입니다. 하지만 몸무게만 재서는 복부 비만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럼 복부 비만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허리 둘레를 재면 됩니다.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가 기준이 됩니다. 허리 둘레를 치면 옷 사이즈가 남자는 36인치, 여성은 34인치가 넘을 때는 아, 이거 복부 비만이 생겼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리둘레는 갈비뼈 가장 아래 부분과 여기 제일 여기. 골반 윗부분의 중간 지점을 제외합니다. 103. 103이야? 103까지는 아닌데 왜 이러냐 오늘? 상철님은 복부 비만입니다. 몸무게가 정상이어도 허리 둘레 하나만 나오더라도 비만 환자입니다. 그걸 마른 비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팔다리 가늘고 배만 볼록 나와 있는 근육량이 아주 떨어져 있고 지방이 아주 많은 형태, 그런 형태의 그 사람들이 특히 요즘 급속하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몸무게만 재면 안 되고 사실 허리 둘레 하나 재는 게 몸무게보다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복부 비만을 강조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몸무게가 적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 중 가장 날씬한 며느리 소연님. 96.5? 67. 여자 기준 85cm를 넘는 96cm로 복부 비만입니다. 힘 너무 준다. 오늘. 자기야. 큰일이다. 이거 뭐야? 남자 기준 90cm를 넘는 114cm. 충격적이다. 세찬님도 복부 비만입니다. 복부 비만 아, 심각하네요 저희. 한번 해볼만 해요? 내장 지방이라는 게 뱃속에 쌓이는 지방을 이야기하는데요. 팔이나 다리나 이 피부 밑에 있는 이런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특히 더 나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부 비만의 원인인 내장 지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포도당의 형태로 바뀌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변해 쌓입니다. 지방이 쌓일 때는 먼저 피부 아래쪽에서부터 저장되죠. 그리고 피하층이 포화 상태가 되면 내장 지방의 형태로 내장과 장기 사이에 지방층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머리 쪽을 보면 뇌졸중이 있죠. 녹내장, 코골이 심해지죠. 깊은 잠 못 자죠. 또 수면 무호흡증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급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슴 쪽으로 내려오면 심근경색증, 또 암 쪽으로 나오면 신장암뿐만 아니라 갑상선암, 전립선암, 또 요즘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여성의 유방암, 대장암, 뭐 이런 암들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 그 급속하게 늘고 있고 현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병들의 근원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끊자. 술 끊는 거래. 그럼 저녁부터 고기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이가? 아침에 고기 먹고 또 저녁 메뉴도 아침에 고기 안 먹었어. 뭐 먹었어, 고기? 고기다운 그게 뭐 채소야 그런 거야? 그날 오후 아침에 장봐온 고기 손질이 시작되는데요. 고기를 좋아하는 가족들을 위해 대량으로 쟁여놓는 거죠. 이게 다 해도 한 15kg, 20kg 정도 내외인 것 같아요. 양으로. 맞는 건가요? 식구들이 모이는 주말 바비큐 파티는 대가족이 낙입니다. 야,
이 맛에 옥상이 있는 주택에 살죠. 엄마 여기 이렇게 해줄게. 맛있다. 나와봐. 뜨거워. 다민아 저게 맛있어. 항정살이 맛있어. 이게 맛있어? 한정. 역시 술잔 차가. 고기엔 술. 100에 맞출까요? 됐어. 됐어요? 이것은 아버지 상철님 전용 술잔입니다. 요리할 때 쓰는 계량컵인데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쉽게 소주 맥주 섞어서 드시기 위해서. 잔이. 대가족은 오늘도 고기와 술로 의기투합했습니다. 자, 짠. 이하여. 며칠 후 대가족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철 씨하고 이세찬 씨하고 박소연 먼저 씨 상철님의 예,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아버님의 내장 지방이 좀 너무 많아요. 근데 피부 밑에 있는 지방 양보다는 내장 지방이 훨씬 많아요. 체지방은 크게 피부에 쌓인 피하 지방과 뱃속 내장 지방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장 지방의 면적이 100제곱센티가 넘으면 질병 위험이 높다고 보는데요. 상철님은 무려 175제곱센티. 일반인의 복부 CT와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드시고 있는 약이 뭐 있으세요? 지금 혈압약 먹고 있어요. 지금 혈압이 140에 76이니까 조금 높게 나오시고요.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으셔요. 고혈압 환자치고는 높은 콜레스테롤이라서 지금은 모르시겠지만은 5년, 10년 있다가 분명히 신호가 옵니다. 뭐 신호라는 건 어떤 걸?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혈압이 있으면 동맥경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내장 지방이 많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그게 가속화가 돼요.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뱃속 내장지방. 내장지방이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내장지방이 많으면 중성지방이 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줄어 고지혈증이 발생합니다. 지속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 질병이 올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단백질을 드시는 게 아니라 단백질 플러스 지방 덩어리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칼로리가 좀 문제가 많아요. 많아요. 예, 근데 이게 살찌는 게 유전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전이라 그러면 사실 아버님하고 그 아드님만 쪄야 되는데 며느님이 찌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살쪘던 적이 없어요. 상상 안 되시죠? 저 진짜 키가 한 71 정도 되는데 52kg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소연님이 살찌기 시작한 것은 결혼 후 시댁 식구들과 살면서부터입니다. 이런 식습관, 가족 환경이 따라가면은 네네. 저도 똑같이. 네. 특히 폐경 이후가 제일 걱정이 돼요. 우리가 비만은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는 거는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유전 인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환경적인, 그다음 생활 습관적인 식습관, 운동 습관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고기를 끊자. 그럼 저녁부터 그 고기를 좀 닦아야 되는 거 아이가? 하지만 고기는 포기하기 힘듭니다. 맛있다. 차라리 탄수화물을 확 줄이고 고기를 비롯한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면 어떨까요? 소위 황제 다이어트처럼요. 갑자기 황제 다이어트 고기를 했더니 누가 뺐더라. 단기간 다 뺀다니까요. 한국 사람한테 갑자기 고기 먹이면 빠져요. 근데 몇 달 하다가 어이구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아니면 또 그 지속하기도 어렵고 또 지속하다 보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은 몸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는 더 이상 못하겠네 하고 끊어버리는 순간 더 쪄버려요.
특히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극도로 제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불균형, 영양. 영양 불균형이 오는데 우리 몸에 당을 쓰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뭐 있냐면 뇌, 심장 이런 데 당밖에 못 쓰거든요. 탄수화물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은 뇌나 이런 데서 에너지를 엄청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데 못 쓰니까 근육 분해를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다이어트가 살이 빠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근육 빼는 거예요. 그렇다면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한 걸까요? 연구 결과 탄수화물을 전체 식사량의 50% 정도 먹을 경우 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거나 많이 먹을 경우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세찬 씨 혈액 검사를 한번 볼까요? 한눈에도 복부 비만이 심한 세찬님. 이세찬 씨는 당이 조금 높고요. 피 속에 중성지방이라는 게 높아요. 또 아버님하고 비슷한 콜레스테롤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혈압이 나이대에 비해서 좀 높아요. 고혈압하고 경계치 수준으로 좀 높으셔서 좀 문제가 되시고 당뇨는 아주 이제 시작 단계.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커요. 당뇨, 협심증, 심근경색증 뭐 하나 갖고 있어서 가족들 괴롭힐 거예요.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이제 건강검진 했을 때도 고혈압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다 수치에 끝까지 와 있기는 했었어요. 더 나간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한 몇 년 있으면은 당뇨병이네요 하고 약 쓸 거예요. 근데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초반에 증상이 없어요. 근데 그 약을 왜 먹겠어요? 합병증. 혈당을 조절 안 하면은 눈 망가지죠, 실명하죠, 콩팥 망가지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뇌졸중 암 발생 높아지죠. 거기다가 또 팔다리 썩어 들어가잖아요. 잘라야 돼요. 그다음에 콩팥에 투석을 해야 되고 망가지면 신부전 생기면은 지금 애가 있더라고요. 애한테 얼마나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거는 다 갖고 계셔. 거기다가 이제 맥주, 술 매일같이 술 드신다고 돼 있어요. 매일은 아닌데 네. 뭐 일주일에 한 4번? 4번 매일 드시는 거죠. 그러면 야야. 그다음 술은 절대 안 돼요. 짠. 술은 지방 분해를 방해해요. 살 빼려고 운동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소주 한잔 하시잖아요. 그럼 효과 다 날아가요. 알코올은 우리 몸에 나쁜 중성지방을 늘립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30%는 위 점막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장에서 소화되는데요. 소화관에서 흡수된 지방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보내진 후 지방 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돼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지방 분해 효소의 기능이 약화되고 이 때문에 혈중에 돌아다니는 중성지방이 많아지죠. 알코올이 직접적으로 지방을 만들진 않지만 지방 분해 능력을 떨어뜨려 내장과 혈액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에 약 먹을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잘하면 이걸 잘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네. 평생 약 안 먹을 수도 있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왔네요. 네. 다짐을 합니다. 그동안 반가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힘내자. 뺄 수 있다. 네. 눈물 날 것 같아. 꼭 빼서 당당해지자. 해야죠. 꼭 빼서 당당해지자 쓰는데 울컥했어요. 눈물 나올 뻔했어 뭔가.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김소희입니다.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아침 7시
소희님이 일어나자마자 혈당 체크부터 합니다. 가끔씩 혈당 체크를 그냥 한번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공복 혈당 수치는 100 미만이 정상이고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하는데요. 공복 혈당 127. 높게 나왔네요. 아니 어제 우동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포장마차 길거리 거기 가가지고 순대랑 튀김이랑 우동이랑 먹었어요. 확실히 어제 밤에 먹고 자면 조금 잘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전 7시 50분. 남자친구와 함께 사는 소희님은 꼭 아침 식사를 챙겨 먹습니다. 맛있어. 소희님은 국물을 좋아합니다. 먹으면 안 돼, 국물. 뱃살 많이 나왔지 나.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나왔지. 아니, 근데 왜 똑같이 먹는데 넌 안 찌고 나만 찌냐고. 국물을 많이 먹어서 국물이 있어야 밥이 들어가지. 식습관이 문제예요. 한국인의 밥상엔 뜨끈한 국물이 답이죠. 국물 한 방울 안 남긴 소희님. 비교되긴 하네요. 그런데 아침밥을 먹자마자 소희님이 거실로 이동합니다. TV 켜도 되나?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관찰할 게 너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없어가지고. 일어나서 밥 먹고 집에서 TV 보고 그게 끝이에요. 아, 진짜 할 게 없어요. 또 밥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종일 소파를 떠나지 않는다는 소희님. 소희님도 누구보다 자신 있게 몸매를 뽐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0쯤부터 서서히 복부 비만이 시작돼 몸무게가 30kg가량 늘었습니다. 지금 한 78 될걸요? 많이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을걸요? 덴마크 다이어트라고 자몽이랑 계란이랑 커피만 먹는 거? 그런 것도 좀 해봤고, 옛날에 뭐 병원도 다녀보고 주사 같은 것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한약 다 해봤어요. 우리가 시도한 수많은 다이어트법은 왜 매번 실패하는 걸까요?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지 평소에 하던 걸 좀 바꾸면은 웬만큼 효과가 있어요. 대신에 어느 정도 빠지다가 그 다음에 효과가 멈춰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요요 현상으로 더 찌죠. 저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왔는데 30년 가까이 돼가죠. 그 많았던 환자 중에 그런 다이어트에서 성공하는 사람 별로 못 봤고, 그런 다이어트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오신 분들만 보고 있어요. 혹시 살이 잘 빠지는 체질과 잘 안 빠지는 체질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아, 있죠. 다이어트, 이상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한 달에 10kg 빼줍니다. 그럼 근육 빼는 거죠? 물 빼고. 그럼 근육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먹기 시작하면 근육이 보충되는 게 아니라 지방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 사람들은 점점 우리 몸이 굉장히 긴장을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 팍팍 나. 자, 그런 사람들이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면 똑같은 효과를 볼까요? 당연히 못 보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나는 정말 이거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돼 하는 몸이 돼요. 쉬는 날 가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죠? 오전 11시 드디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시나 했는데요. 심심할 때 먹기 딱. 배고픈 건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도 음식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심심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새로 군것질을 하곤 하죠.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좀 좋아해요. 달콤한 아이스크림은 지나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헉, 곱돌이탕 나온다. 맛있겠다. TV에선 항상 온갖 먹는 방송이 나오죠. 그런데 이상하죠? 대학생 소희님은 왜 학교도 안 가고 종일 집에만 있는 걸까요? 여기엔 좀 사정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일하던 소희님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간호일이 보람 있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 34살에 늦가기 간호대생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올해는 휴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정출혈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근데 제가 좀 병원을 늦게 갔어요. 그때 시험 기간이고 이래서 좀만 이따 가자 했던 게 한두 달 정도 더 이렇게 미루다 갔는데 암인 것 같다. 1기. 다른데 다행히 전이는 없고 그래서 지금은 난소만 빼고 다 적출한 상태예요. 다행히 항암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휴식이 필요한 상태. 영어 학원과 아르바이트 갈 때 말곤 혼자 집에 있습니다. 저녁 7시 어둠이 깔리자 소희님이 갑자기 외출을 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고기랑 야채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곳에 가려고요. 혼자만의 외식. 무한 리필이지만 고기뿐 아니라 좋아하는 국물과 채소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맛있어. 휴학하며 일상의 소소한 재미들이 사라진 요즘. 소희님은 이렇게 먹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곤 합니다. 벚꽃이 질 무렵 소희님은 다시 한번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이게 배에 있는 내장 지방량이에요. 네. 요 안에 요 네네. 뱃속에 네. 이 장을 싸고 있는 지방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0이 넘으면 안 좋은데 150 정도 좀 많은 편이에요. 소희님의 내장 지방 면적은 150제곱센티. 내장 지방 면적이 100제곱센티가 넘으면 질병 위험이 높습니다. 소희님은 피하 지방도 많지만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비해 내장 지방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배가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이 나온 배의 상당수가 피하 지방이 많아서 내장 지방도 많긴 하지만 그게 문제기도 하고요. 이 먹는 식습관이요.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 이 국물이 있어야 꼭 밥을 먹는 성격이잖아요. 근데 나트륨이 많으면은 짠 음식일수록 살 빼는 게 어려워요. 짠 음식을 조절하지 않으면은 살이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보면은 반찬이 전부 짠 거예요. 우리가 연구를 한 10년 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짠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복부 지방이 많아요. 이상합니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엔 열량이 없는데 왜 짜게 먹으면 살이 찔까요? 우리 한국인은 오랜 기간 김치라든지 여러 가지 젓갈이라든지 국물을 먹어왔던 분들이라서 비만과 이 나트륨과의 관련이 있을까 좀 걱정이 돼서 저희들은 분석을 해봤는데요.
또 국물 위주로 먹을 경우는 이 내장 지방, 비만의 위험이 확실히 우리 한국인도 높다는 것을 우리 연구 결과로 입증을 한 거죠. 자세한 메커니즘은 아직 확립된 건 없고 나트륨을 짜게 먹는 사람은 살이 찌더라, 지방 축적이 많이 되더라, 내장 지방이 많더라. 요거는 이제 여러 임상 연구 결과로 입증이 된 거죠. 현재 소희님의 건강 상태는 적신호. 34세잖아요. 34세인데 벌써 혈당이 좀 높아지고 요산이 좀 높아졌어요. 자, 이게 계속 가면은 당뇨 오겠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오겠죠.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게 김소희키 씨께서 암 수술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살이 찐 사람한테는 암 발생의 위험이 되게 높아요. 본인이 이미 암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근데 암에 한 번 걸리셨고 이게 사실은 이거 몸무게를 안 빼면 그게 더 그런 거에 위험이 또 높아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 내장 지방은 만성 염증 물질과 비만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인 아디포카인을 분비해 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따라서 간암, 신장암, 대장암과 췌장암을 비롯해 유방암, 자궁 내막암, 난소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래 암을 예방하려고 그러면은 비만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체지방을 좀 조절해 가는 것도 암의 재발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너무 부끄럽네요. 아유, 저는 찾기가 진짜 쉽네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첫 만남에 쑥스럽습니다. 배가 아유, 없어요. 되게 날씬하세요. 귀하신 몸을 찾아온 또 한 사람. 백송마을에 살고 있는 61살의 이현숙입니다.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 옷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사러 가면은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치수가 아닌 거예요. 8877을 입었다 가면 66까지만 한 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거기는 사실 제 죄가 크죠. 저는 통통한 여자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냥 계속 사랑받으려고 35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남편분의 사랑을 먹고 큰 배입니다. 시집 올 무렵에는 허리가 24인치가 채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잘 먹인 거죠. 그 정도면. 허리가 24인치였던 시절. 하지만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나이 들며 복부 비만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현숙님은 자기 관리를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에 속하는데요. 저는 1시간씩 수영을 해요. 매일이요. 근데 수영하는 게 힘이 안 들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벌써 4년째 매일 아침 수영을 하는 현숙님. 아니, 예전에는 나보고 자전거 타려고 진짜.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병원을 찾은 현숙님. 이거 운동 많이 하세요, 이현숙 씨? 만으로 59세신데 상당히 근육량이 많아요. 운동 열심히 하셨네요. 와, 운동한 보람이 있네요. 근데 피 검사를 봤더니 네네. 당이 높아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여러 요소들이 보여서. 아이고.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 당뇨 이런 것들이요. 그냥 경계 위에 약을 안 먹어도 될 최위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시기가 있어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이게 시기가 있는데 우리 그 시기를 조금 편안하게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대사증후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대사증후군.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인 고혈압 전 단계이거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경우,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경우, 또 혈액 속 중성 지방이 150 이상이거나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기준치보다 낮으면 위험 요인입니다. 허리 둘레를 포함해 5가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질병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을 빨리 캐치해서 이분들을 조절해 주려는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혈당이나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경계가 있는데 이때는 생활 습관으로 되돌릴 여유가 있는데 이게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은 생활 습관 갖고는 안 되고 약이 필요해요. 재작년 건강검진에서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었다는 현숙님. 검사 결과 현재 대사증후군입니다. 전 남편한테 그러거든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야. 그냥 그러거든요. 우리만 먹어서 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먹는 게 문제예요. 수영을 마친 오전 10시 반, 아침 겸 점심으로 브런치를 먹으러 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운동 후 먹는 음식과 수다야말로 일상의 행복이죠. 그런데 하필 메뉴가 기름진 밀가루 음식들입니다. 맛있지? 괜히 어떻게 살이 빼.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운동을 했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그래도 먹어도 좀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서. 그러다 보니 똥배만 늘어났잖아. 맞아. 언니, 우리가 뭐 건강해지려고 수영하지 살 빼려고 수영해? 근데 살 자꾸 나오니까. 아니야, 살 빼려고 수영해.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현숙님이 라면을 꺼내듭니다. 점심을 브런치로 해결했으니 출출할 때죠. 끓이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넣으신다고요? 구운 라면은 현숙님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랍니다. 달달한 믹스커피는 입에 달고 살죠. 하루에 5잔씩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밥은 적게 먹지만 당 성분이 많은 간식을 좋아합니다. 빵, 과자, 면 같은 탄수화물이 몸에 안 좋다는 말은 들었지만 자꾸만 찾게 됩니다. 맛있어, 언니도? 응? 이걸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죠.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탄수화물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보여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당과의 전쟁으로 보셔야 돼요. 세계보건기구도 당과의 전쟁을 이야기한 거죠. 당, 그러니까 설탕, 과당 같은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먹고 나면요, 순간적으로 피 속에 있는 혈당을 확 높이게 되죠. 흡수가 되니까. 높아지는 걸 좀 떨구기 위해서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것을 췌장에서 분비해서 이걸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계속 많이 분비가 되고 고인슐린 혈증이 되고 나면은 그때쯤 단계쯤 되면은 당뇨병이 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오고 그 다음에 암 발생의 위험이 같이 높아지게 돼요. 정제되지 않은 형태의 혈당을 빨리 높이지 않는 그런 탄수화물을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흰쌀밥보다는 잡곡, 흰빵보다는 호밀빵이나 통밀빵 이런 형태로 탄수화물로 50%를 채워주시면은 오래 살고 그런 질병의 위험도 줄어들고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